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방 안에서 혼자 이 문법을 가르쳐 놓고 설명을 하려니 굉장히 뭔가 어색한데, 그래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끝까지 수업을 잘 들으면 남 못지않은 문법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본인 스스로도 물론 생각을 좀 해봤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 전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 문법이 누군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정도 이상의 영어 문법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꼭 끝까지 영어 문법을 마스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차근차근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또 강의가 동영상이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 돌려보면은 충분히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고 했지만,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가 영어든, 다른 외국어든 외국어 학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무작정 아무렇게나 외우면은 나중에 아주 큰일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는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에 따라서 품사를 구분하여서 단어를 외우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영어에는 총 8개의 품사가 있다고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딱히 공부해야 될 품사의 종류는 4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개의 품사를 다시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제일 처음에 나온 놈이 명사, 두 번째가 형용사, 세 번째가 동사, 네 번째가 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명사의 정의를 사람, 사물, 그리고 개념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사람의 이름이다 하면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연예인 중에 뭐 유아인, 혹은 뭐 교장 선생님 뺄까요? 뭐 유아인도 있을 수 있고, 뭐 김혜수, GD, 태양, 뭐 기안84,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사람의 이름, 명사가 되겠습니다. 사물의 이름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펜, 책상, 뭐 의자, 캔, 음료수, 뭐 이런 거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개념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통일, 뭐 평화, 이런 거 전부 다 명사라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일단 정확한 정의를 알기보다는 그 쓰임새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용사의 쓰임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 우리가 단어책이나 사전에 찾으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니은 이렇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아름다운 보면 여기 니은 이렇게 끝나니까,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형용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사전에서 혹은 다른 책에서 찾으면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공부하다, 또는 달리다, 또는 운영하다, 뭐 이렇게 이따 공통점이 다 뭐냐면, 지금 뭐뭐 하다, 뭐뭐 하다,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는 다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동사를 꾸며주는 놈입니다. 아이고 실수. 동사를 꾸며주는 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위에 선생님이 동사의 대표적인 예로 공부하다를 드러났으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공부하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말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 있는 이 미친 듯이가 뒤에 있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품사의 종류에 따라서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요 아름다운, 잠시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아름다운 요 놈, 아름다운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 아름답다. 이렇게 외우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혹은 또 이렇게 외운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름다움. 이렇게 외우면은 요건 또 뭐가 되냐면 요건 또 다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개념의 이름이니까. 여기 있네요. 개념의 이름이니까. 이거는 왜 동사가 되죠? 여기 동사에 뭐뭐 하다 라고 끊는다고 했으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외워보면 얘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책을 보시면 아주 신중하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N. 이거는 뭐냐? 아, 이거는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는 형용사는 A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거고, 동사는 V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하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주의해서 외워야 되겠죠. 부사 같은 경우에는 adv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책을 너무 막 보지 마시고 단어책을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봤을 때 단어를 외우기 전에 아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부사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게 외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가 필요한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다거나 동사가 필요한 자리에 뭐 명사가 들어갔다거나 동사가 필요한 자리에 부사가 들어갔다거나 하면은 전부 다 틀린 문장이 됩니다. 틀린 문장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러면은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 알려준 요 기준, 다시 말하면 요 품사들 위주로 품사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특징이 중요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특징이 중요하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요 특징.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정의, 명사는 정의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싹 다 특징을 외우셔야 돼요. 특징을 알고 있고 단어를 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단어를 다시 외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책이나 사전을 찾아보실 때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부사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단어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